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이준석은 사표입니다. 그냥 정치는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그냥 내비둬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대선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다가왔습니다. 27일에는 마지막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토론을 끝으로 이 깜깜이 구간인데요. 깜깜이 구간이 뭐냐면 여론조사를 하지만 공표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김문수 후보가 서울 지역 지금 이재명과 10%포인트 차이가 나면서 급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 아닌 느낌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 승리도 바라볼 수 있는데 말이죠. 이 판에 제대로 똥칠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준석이죠. 이 판 저 판 안 될 판에 그냥 똥 뿌리자라는 식인 것 같아서 정말 이 정치의 개혁이 이 이준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준석이 정치 개혁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준석부터 제거를 해야 대한민국 정치 개혁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단일화. 정말 단일화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말이죠.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준석은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면서 이준석의 단일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죠. 이 단일화를 만들겠다라고 분위기 띄우는 세력들이 과연 어느 쪽인지 말이죠. 이재명도 갑자기 나와서 이 김문수와 이준석은 단일화를 꼭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돌아와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 단일화 이거 누가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 아니 대선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양강 구도로 갔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도 그렇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대선은 자꾸 5%도 안 되는 이준석을 끼워서 3자 대결로 끌고 갔습니다. 언론의 장난질이다라고 저는 일찌감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언론으로 이준석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이준석이 처음에 목숨 걸고 덤볐던 게 1차 토론회죠. 120원 커피값에 폭망한 이재명을 상대로 가장 위험한 행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이비 종교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했죠. 이준석은 말이죠. 이 단일화 카드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준석이 1차 토론회를 꽤나 잘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준석의 지지율이 바짝 오르기 시작했죠. 2차 토론회를 마치고 이준석의 한계는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유리천장은 뚫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준석을 지지하는 지지층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 윤석열이 싫어서 국민의힘이 싫어서 나온 그러나 민주당으로 갈 수 없는 이 중간 지대의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한계를 이준석의 지지율로 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 이준석이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입도 빌렸고요. 이재명의 도움도 받고 있는데요. 왜 이런 판으로 끌고 가고 있나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이 명태균과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오더를 받은 것인지 나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면서 지금 도라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40%를 넘는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이 비호감 1위의 이준석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도라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도 조금 웃긴데요.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는 이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달난 이준석 측에서 말이죠. 언론을 이용해서 나는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당권을 가지라고 하면서 이 단일화에 목숨 거는 쪽은 김문수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흥분한 한동훈 측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를 위한 단일화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러나 당권과 엿바꿔먹는 정치공학은 반대한다 라면서 이준석의 이 언론 플레이에 또 총 낚여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판이 뭐냐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에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단일화를 해야 한다 정도의 멘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이 생각하는 단일화의 땡김이라고 하죠. 그게 없다 보니까 언론을 이용해서 나는 단일화
단일화 생각이 없는데 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안달이 난 것이다 라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준석에게는 힘든 싸움이다 보니까 홍준표의 입을 빌어가지고 이준석을 띄우고 이재명의 입을 빌어서 이준석을 띄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두면 됩니다. 이준석 표는 말이죠. 사표입니다. 그냥 품는다 그냥 썩은 알이다 라는 거죠. 품어봤자 부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정치 사기 그게 끝판대장 품어봤자 단일화 해봤자 보수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단일화가 뭡니까? 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을 품는다? 이준석을 품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56%가 이재명을 찍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품어봤자 똥이다 라는 말이죠. 마지막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이 지금 가장 답답한 인간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준석입니다. 김문수 후보 아닙니다. 지금 상승세입니다.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팜입니다. 파도 미담뿐인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일단 나라를 생각한다, 내 자식들을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중도 김문수를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석짜리 정당의 단독 출마 대선 후보 이준석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검증도 없었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문제 많았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이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그거 다 제끼고 단독 출마했죠. 문제 많습니다. 일단 당내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아가리로는 민주를 이야기하고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구태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게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언론 플레이로 대선의 중심의 선거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 보수 진영의 퇴물 정치인들까지 나서가지고 이준석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낯뜨거운 멘트를 날렸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죠. 앵간히 머리가 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사표다라는 거죠. 아니 사표조차 아닙니다. 그냥 썩은 똥이다라는 거죠. 단일화에 목매고 있는 쪽은 이준석이다. 이준석 이거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왜 자꾸 김문수와 단일화를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좀 보면요. 이제 급한 쪽이 이준석입니다. 이재명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결국 이준석과 단일화를 할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준석에게 주는 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생각해보면 왜 좌파, 반윤 세력, 심지어 보수 간판 정치인들까지 이준석을 띄울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진짜 바라는 건 보수의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보수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진짜 자연스럽게 정치 물갈이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투명합니다.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도를 걷는다라는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은 말이죠. 김문수 대통령 후보 같은 사람이 있어야 당이 정화가 됩니다. 그냥 국민의힘은 사실 국민의 짐으로 변했죠. 일단 국민의힘 제껴 보더라도 왜 좌파들이 이렇게 이준석의 단일화에 대한 언급을 할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중심을 잡고 대통합으로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이준석을 제3의 대안으로 포장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대선이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선 토론회, 화요일 날 대선 토론회를 치르고 나면요. 이제 깜깜이 구간이 됩니다. 집중적으로 이 대동 단결을 해야 될 때 이 보수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이 이준석과 함께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단일화가 필요한 쪽은 누구냐? 이준석입니다. 절박한 쪽은 누구냐?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자, 여론조사에서 보면 확장성 없습니다. 유리천장을 뚫고 나올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
이들이 진짜 이제 표를 찍으러 가느냐, 그건 또 모르는 일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말이죠, 이준석을 찍겠다라고 했다가 실제로 갔을 때 내 표가 사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강영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에 나올 때 막 11%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영석 변호사가 이 김은혜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득표율은 5%도 안 됐습니다. 1, 2%에 그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난 4.10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장해찬 후보가 경선에서 국민의힘의 이 경선을 통과해서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헷가닥 바꿨죠. 그리고 장해찬이가 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장해찬 후보가 이 지지가 꽤 높았죠. 17%, 19%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하는 퍼센트대로 이 지지를 얻었다라는 거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층의 지지율은 바닥인 이준석, 여론조사에서 확장성이 없는 이준석, 정치적 실체가 없는 이준석, 논란과 의혹뿐인, 그러니까 예비방재비 이준석, 선거비 보전도 못 받을 위기에 이준석, 이렇게만 모아봐도 다급한 쪽은 어디냐?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계속 단일화를 언급하는 건 뭐냐? 정치적 지분 요구와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단일화 프레임은 결국 지분 협상용 도구다라는 겁니다. 이재명과 닮은 꼴인 이준석이죠. 사실 이준석은 이번 대선 출마, 많은 언론에서는 이준석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차차기를 보기 위해서 지금 대선 출마를 해서 본인을 대선 주자급으로 가다를 좀 키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방탄 출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기만이다 라는 거죠. 이준석 지금 방탄 출마입니다. 법적 리스크에 도망치기 위해서 정당 대표라는 간판을 달았고요. 대선 후보라는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준석을 둘러싼 의혹, 뭐 이재명만큼은 아니지만요. 허은하 전 당대표가 이 배음의 횡령의 당비 유용에 대해서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학력 사기 있죠. 이거 정말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계속 떠들라지요. 자, 성상납 사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준석이 피하고 싶을 겁니다. 유성호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상납에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증언이 터지기도 했죠. 그리고 명태균과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 터졌습니다. 조직적 대납 의혹도 터졌죠. 300건이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은 말이죠. 이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정치 인생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호감도 1위 정치인입니다. 이재명을 가뿐히 제꼈다라는 거죠. 이 정치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준석이 정치판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건 뭐냐?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미 있는 이 돈벌이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목매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재명의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은 것처럼 이준석도 역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대선이라는 갑옷을 입은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예비 빵제비다 라는 말이죠. 이 이재명과 다른 게 뭐냐? 단지 말이 좀 더 빠르고요. 이미지 세탁을 위한 언론 네트워크가 좀 더 능란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10년 정치판에서 언론과 결탁해서 살아남은 정치 브로커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이제는 대선 후보라는 이제 간판 달고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치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거 품어봤자 부화 안 됩니다. 썩은 알이다 라는 거죠. 지금 하는 짓이 뭐냐? 돈과 자리 그리고 협박질하고 있는 겁니다. 배운 게 그거다 라는 거죠. 이준석을 품으라는 주장이 내부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 내부에서 이준석을 품자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 세력은 다 또 가보면 또 시작은 김무성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을 품는다. 그거 이준석 몰라서 하는 말이죠. 단일화를 한다라는 건 돈을 요구하겠죠. 내가 이때까지 선거비 요만큼 썼으니까 보존해줘.
합당을 한다, 당대당에 합당을 한다라고 하면 공천권 요구하겠죠. 뭐 일각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30%까지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친 발언이죠. 100석의 국민의힘과 3석짜리 쩌리 정당이 30%를 요구한다? 아주 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품는다라는 건 사실상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속 주장해왔고 내부 총질을 반복해왔고 근본 자체가 보수가 아닙니다. 좌파 뿌락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친중의 세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을 품는다라는 건 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배운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 유승민이 말이죠. 바른정당에서 이제 국민의힘과 합당할 때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공천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직 분배 요구 심하게 했죠. 정책 노선에 대한 수정도 노골적으로 요구했고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와의 협조까지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말이죠. 여기에 쉽게 말하면 좀 순진하게 당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유승민이 스승입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이것보다 더한 것을 요구할 게 뻔하다라는 거죠. 지분도 요구하고 돈도 요구하고 공천권도 요구하고 영향력도 요구하겠죠. 그래서 한 측권들이 콧구멍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 공천권 가지고 장난질 하지 마라. 이준석이 하는 짓거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못 얻으면 다시 또 가해자 코스프레로 정치쇼를 계속 하겠죠. 자기는 또 국민의힘에 당했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 분명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이준석은 사표입니다. 그냥 정치는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그냥 내비둬야 됩니다. 지금 보수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 이재명이라는 거대 빌런을 앞에 두고 보수 진영이 나눠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찌끄레기 하나 갖고 말이죠. 이준석 그냥 품는 순간 이 보수가 산산조각 납니다. 이재명의 정권 탄생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김문수 중심으로 뭉쳐야 될 때죠. 가장 정통성 있는 대선 후보입니다. 우리가 뽑은 대선 후보, 이 대선 후보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모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준석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저거는 그냥 죽은 표입니다. 이게 생존의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김문수로 뭉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김문수로 뭉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유 TV였습니다.